정치 얘기는 하루 쉬고 오늘은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봅시다. 자유주의의 원로 중 한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정치평론이 아니라 시장 얘기, 자유주의 얘기, 경제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정치 얘기만 계속하게 된다고 한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정치가 너무 바글바글 끓는 나라라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요.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28조를 버는 동안 한국은 호구가 됐다.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기사죠. 경제신문의 기자라는 인간이 쓴 기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제목인데 내용은 훨씬 더 가관이에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로 투입한 돈은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지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28조 원을 벌어갔다. 한국은 호구짓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저 28조는 대체 어디서 온 숫자일까?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월 정액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인앱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히트를 쳐도 그게 단 한 달 사이에 28조 원이나 되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 전부를 벌어간 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28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려면 넷플릭스 월 요금이 세계 평균 10에서 13달러 정도를 보는데 이걸 14,000원이라 가정하고 신규 유료 회원이 지난 한 달 동안만 20억 명이 늘었어야 해요. 넷플릭스의 총 유료 계정 숫자가 2억 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사가 얘기하는 28조 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벌었다는 이 28조 원은 대체 어디에서 온 숫자냐? 넷플릭스의 시총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므로 넷플릭스가 28조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기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이후에도 내리막이었던 주가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반등한 것. 오징어 게임 공개 3주 만에 직전 대비 시가총액이 28조 원 이상 상승했다. 일단 어떻게 계산해 봐도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9월 17일 이후에 넷플릭스 시총은 19조 원 정도가 올랐는데 28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고 숫자 틀린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기 한 달도 더 전인 8월 초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이걸 오징어 게임 덕분에 반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걸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을 가면 삼전이 주당 2만 원을 벌었다고 표현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의 자산 총액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일정량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평가 시점에서의 얘기고 지금은 재무제표상에 보이지도 않는 금액이고 현금 흐름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대체 이걸 어떻게 28조 원을 벌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제지 기자를 합니까? 넷플릭스의 주식은 기관이 32%, 펀드가 50%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 대부분을 투자회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대체 뭘 벌었습니까? 작년 넷플릭스의 순이익이 2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한 달 만에 28조 원을 벌었으면 2021년에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겠네요. 아닌가요? 28조 원을 벌기는 벌었는데 또 번 거는 아니에요. 자, 이 기사가 얼마나 한심하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쓰여진 건지 아시겠죠? 넷플릭스는 업계에서 돈만 주고 터치를 안 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오리지널 컨텐츠는 절대로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믿음을 깨고 N자가 붙어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3개의 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에 바로 넷플릭스의 그런 투자 자세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고 돈은 무조건 선입금하며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작품성이 우수한 영화나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때문에 흥행성과 대중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는 볼 게 점점 없어진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기획만 좋다면 조건 없이 돈을 투자하는 세계 컨텐츠 시장의 가장 큰 손이자 가장 너그러운 손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 게임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200억 원이나 되는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그걸 넷플릭스에 업로드한 거예요. 돈도 넷플릭스가 냈고 넷플릭스에 올렸어요. 배우나 스텝이나 감독도 다 대가를 받았고 정확히 항목별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제작비 외에도 성과급 개념으로 약 4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됐다고 전해집니다. 애초에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제작비가 없으니까 제작도 안 되고 제작을 해도 상영할 곳이 없으니까 상영이 안 되고 설사 국내 투자를 받아서 제작과 상영을 국내에서 했다고 한들 국내 종편에나 올라갔지 세계 2억 개의 유료 계정을 가진 넷플릭스라는 초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려지는 효과는 결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는커녕 손익분기점을 넘내 만회하고 있었을 확률이 다분하죠. 물론 중간에 온갖 PPL이 들어갔겠죠.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나 오징어 게임의 배우나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일도 없고 몸값이 올라갈 일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내 돈으로 제작을 해서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작비도 받았지,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어차피 접근이 불가능한 세계 마켓에 뿌렸지, 그래놓고 왜 돈을 나눠 먹지 않냐면서 넷플릭스를 한국을 호구 잡은 먹튀, 사기꾼으로 몰아붙인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외주 작가를 쓴다. 그러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내가 갖는 겁니다. 그걸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성공을 했더니 그 외주 작가가 나타나서 돈을 내놔라. 왜 혼자 먹냐? 왜 먹튀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외주 작가한테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시작할 때부터 아예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제작비는 내가 대고 퍼블리싱은 네가 하고 지분을 나눠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를까? 돈을 다 받아놓고 성공하니까 나중에 와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깨끗댄다. 왜 혼자 먹냐고? 이게 무슨 조폭입니까? 내 땅에 내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이미 다 받아간 설계사나 시공사가 뒤늦게 찾아와서 보아하니 성공한 것 같은데 나눠 먹자, 돈 내놔라, 먹튀하지 마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100억 원짜리 부품을 사가요. 그걸로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으로 1조를 벌었다. 그러면 한국이 호구된 겁니까? 9,900억 원을 손해본 겁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다. 그러면 한국이 호구된 겁니까? 현대가 차를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았다. 그러면 미국이 호구된 겁니까? 대체 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작 감독도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인간들이 왜 나서서 떠듭니까? 민주당의 전해숙이라는 의원 나부랭이는 국감에서 이걸 두고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는데 상생이 뭔데요? 여기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상생이 대체 뭔데요? 많이 벌었으면 돈을 좀 내야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이게 상생입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이제 한국에는 그냥 돈을 안 주면 되겠네요. 한국 컨텐츠는 돈 내서 제작하지 말고 뿌리지도 말고 그냥 관심 끊으면 서로 좋은 일이겠네요. 이게 심보가 못된 겁니까? 이해가 모자란 겁니까? 알 수가 없네요, 대체.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이 기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는 중이에요. 먹튀를 당했다, 호구가 됐다, 넷플릭스만 돈방석에 앉았다, 이익을 공유를 안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야말로 개판 난리입니다. 이따위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도 대기업이 수익을 다 가져가고 중소기업을 착취한다고 대기업 욕을 하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에 신음하고 돈도 다 뺏기고 기술도 다 뺏기고 대기업 때문에 무너질 위기인데 동시에 너도 나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고 계약이 끊어지면 소송을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나쁜 조건인데 왜 대기업과 일하려고 합니까? 대기업에 납품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 대기업 문을 뚫으려고 지금도 온갖 회사들이 피나는 경쟁을 합니까? 오징어 게임 각본이 충무로를 10년을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 영화판의 그 누구도 여기에 돈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그 돈을 전액댔고 넷플릭스가 자기네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 그리고 2억이 넘는 유료 계정, 10억이 넘는 시장에다가 뿌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5천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그 중에 1,000만 명이 보면 역사에 기록되는 대작인데 넷플릭스를 통하니까 4주가 채 되지 않아서 1억 1,0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이 모두가 넷플릭스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록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받아서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에 팔았어요. 역사상 한국에서 제작된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떤 드라마도 이런 뷰를 달성한 적이 없고 세계가 한국이 만든 컨텐츠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자막이 깔리면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영어권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막 없이는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고 쌍우, 기훈, 새벽 읽기도 힘든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 컨텐츠를 보게 했어요. 넷플릭스가 먹튀를 했다?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기업에 이러쿵저러쿵 감놔라 배놔라를 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되라. 주식을 살 생각도 돈도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기업이 주주도 아닌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오징어 게임의 수익을 넷플릭스가 먹는 게 아쉬우면 네가 네 돈으로 오징어 게임을 찍고 네 돈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를 세워서 네 돈으로 세계에 그 서비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네 돈으로 찍은 오징어 게임을 올려서 네 돈으로 마케팅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수익을 제작사랑 나눠서 처먹으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네가 진작 삼성을 세우던가 아마존이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네가 진작 미국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던가 추잡하게 일 다 끝나고 나서 앉아서는 이거 뭐야 불공평해 호구 잡혔어 먹튀 당했어 투덜투덜 꽥꽥꽥을 하지 말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네가 했었어야죠. 네가 하고 나서 수익을 직접 나눠 먹으면 돼요. 제발 그 추잡한 도둑놈 근성 좀 버립시다. 남들 고생할 때는 손 놓고 놀다가 일 끝나면 나도 배고픈데 나한테는 왜 돈을 안 넣어주냐고 징징대는 그 거지 근성 좀 버립시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